자,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시선을 옮겨보죠. 국민의힘 당 중앙윤리위가 오늘 7시에 열립니다.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인데요. 과연 오늘 결론이 나올지, 나온다면 어느 수준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징계 수위, 여러 가지 수위가 있지만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그리고 제명 네 가지인데 우선 징계가 없거나 무징계나 경고가 나온다. 이건 가장 약한 수위죠. 이럴 경우에는 좀 케이스별로 보면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자, 지금 흐름상 보면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안에 있는 윤리위나 정말로 엄청난 이 국민적인 어떤 욕을 먹거나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여태까지 이렇게 당의 분란을 만들어 놨는데 네.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됐다? 그거야말로 더 큰 혼란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손해볼 짓만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그죠? 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경고 수준의 어떤 징계가 나온다고 한다면 네.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의 타협점을 찾았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경고 정도라면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겠죠. 그러면서도 예. 한편으로는 그게 윤핵관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그 이준석 당대표 체제를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세력에서는 이준석 당대표의 힘을 좀 빼고 네. 그의 언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어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타협을 찾게 되는데 예. 사실 이것도 이론적이지 실제로 보면 흐름상 보면 경고 이상의 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원권을 정지한다든지 아니면 제명 등의 이런 강경한 이 대응 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당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될 거고 한 발 더 나가면 왜 어려워지냐면 그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예 맞습니다라고 수긍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불복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징계 결정을 내리게 될 윤리위를 해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가 이 가상의 적 저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가상의 적으로 설정한 이 윤핵관 결국은 거길 넘어서서 이 윤석열 정부와 어떤 선을 그으면서 사실 굉장히 강경한 투쟁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 당 분열의 내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만약에 징계가 안 나오거나 경고 처분 정도가 나와도 여진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당내에서 불신이 좀 크고 또 만약에 징계가 안 나온다 그래도 오히려 민주당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고 참 이렇게도 저렇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박찬원 교수 어떻게 보십니까? 무징계나 경고 처분이 나왔을 때 최상의 상황은 뭐냐면요. 네. 이거는 결국은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겸허히 수용해야 돼요. 그리고 반성의 어떤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당원들에게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사죄한다면 예를 들어 경고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논란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거였으면 소위 윤리위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김철근 실장에 대해서 지금 제명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명 징계 그러니까 주범과 종범이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김철근 실장은 종범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7억 투자각서 때문에 그러면 그 종범이 소위 제명인데 주범이 경징계다? 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제까지 프레임 전쟁을 왜 해왔습니까? 자기는 지금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라고 하는 점에 방점을 둔 겁니다. 어차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프레임 전쟁을 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고가 나온다고 그래서 자신이 자석 모드로 들어갈 가능성은 현재로서 없다.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무징계나 경고 처분이 나왔을 때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는 이준석 대표의 태도 변화가 나와야지만이 네. 이 논란을 좀 어느 정도 좀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원권 정지부터는 중징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시끄러워지고 이 대표도 끝까지 갈 텐데
윤리위가 이렇게 중징계까지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미 논란은 커질 대로 커졌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내부에서는 지금 그 소위 내부의 한 80% 정도의 60%에서 80%의 의원들이 네. 징계 결과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징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부 여론조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이미 이제 결정된 거 아니냐 네. 시간만 남은 거다. 오늘 밤에 나오느냐 아니면 좀 수순이 조금 덜 필요하냐 이 정도만 남은 거고 네. 논란이 예를 들어 당원권 정지가 1개월이든 6개월이든 차이가 없는 게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은 똑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반발도 똑같습니다. 네. 당장 재심 청구와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러면 논란은 어차피 이 당을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정도의 논란을 할 거면 경징계보다는 차라리 중징계를 해서 사안이 심각하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준석 대표의 어떤 도덕성 문제를 갖다가 부각을 시켜서 네. 차라리 대수술을 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후폭풍을 갖다가 이왕 치르는 상처 이번에 확실하게 바꾸자. 이렇게 갈 가능성이 저는 조금 더 있는 거 아닐까. 그래야 명분이 서는 네. 거죠. 네. 자, 어떠한 형태든 징계가 나온다면, 게다가 중징계가 나와서 당대표 자리에서 이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면, 예전에 박성환 교수가 이준석 앉아서 죽을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중징계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한 근거를 국민의힘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찾을지 이것도 참 고민스러운 부분일 테고,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대응은 다 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애초부터 이 정당의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특별히 규명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네. 징계를 하겠다라고 나선 그 선택 자체가 저는 틀렸다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경찰이든 아니면 사법당국에서 이 사안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이 된다. 그래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당연히 징계가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그 전 단계에서 선우가 바뀌어서 윤리위가 먼저 수사권도 없는 곳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 자체 이게 상당히 좀 무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하는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사실 아니다라고 강하게 어필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네. 더군다나 그의 측근이라고 하는 김철근 이 당대표 정무실장이 이 통화 기록에 공개된 걸 보면 네. 장모 씨라고 하는 이사를 만나게 돼서 7억 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각서가 나오는데 네. 그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면 이것도 일정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생기지만 초면이었단 말이죠. 처음 만난 사람이 처음 만나서 네. 이 성 관련된 의혹 사건에 대한 이 구체적인 얘기를 듣겠다고 가서 7억을 투자하겠다라고 사인을 하고 온 것은 네. 사실은 이건 증거인멸 사주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해명이 좀 어렵다. 네. 결국 여론이 지금 악화되는 것도 그런 이유일 텐데 결국 저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는 정면 돌파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직접 고소를 통해서 네. 수사를 자청하고 나서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법률적으로 보면 뇌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증거,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 수년이 지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와서 성과 관련된 이런 의혹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원합니다. 개인의 주장만 있을 뿐 가능성이 높은데 그 주장은 또 상대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도 주장을 펼 수 있는 부분에서 충돌 지점이 생기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런 식의 정말 강경한 대응을 했을 때 그러면 당 지도부가 집단 사퇴를 하면서까지 이 이준석 당대표를 끌어낼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되든 상처를 좀 입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준석 대표와 그 측근들은 선거를 2번이나 승리로 이끈 승장을 선거가 끝나니까 엉뚱한 빌미로 토사구팽하려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이준석 징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6일 동안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00여 명에게 물었는데요. 정당한 징계 착수다가 53.2%,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32.7%, 잘 모르겠다가 14%였습니다. 자, 국민들은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 징계건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좀 싸늘한 여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왜 국민들이 저렇게 보고 계실까요? 아니 국민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누가 봐도 이거는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자체에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네. 정말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입장 표명보다는 어떤 텍스트 위주의 대응을 통해서 시점이 틀렸다든지 이런 식의 대응만 하고 네.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본인이 선거 승리에 나름 기인했다라고 하는 부분과 성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내가 당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과거에 저지른 실수는 문제가 안 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더군다나 가상의 적처럼 지금 만들어 나왔던 윤핵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끄집어낸 사람도 이준석 당대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윤핵관이 본인을 이렇게 공격하고 있다, 칼을 빼들고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는데,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 성접대 의혹 사건이 윤핵관 누군가에 의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게 최근에 벌어진 일이어야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알고 봤더니 이 사건은 7, 8년 전에 벌어진 일이고, 이제 와서 이 문제가 진실규명, 진상규명을 하자라고 네.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건 윤핵관이 한 거야라는 식의 예.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징계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이준석 당대표가 뭔가 조금 이 직접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고, 사실 예. 규명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네. 부분들, 당연히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준석 대표 1년 전만 해도 보수 정당의 첫 30대 당수가 되면서 정치 혁신의 상징같이 됐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글쎄요, 뭐 이거를 한국 정치, 청년 정치의 한계다, 뭐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는 비약이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전 두 가지 네. 면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당 내에서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네. 적을 너무 많이 만들고 예. 자신의 목적을 같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정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정치력의 한계가 있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토사구팽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에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나 박지원 대표의 도전이 저는 이런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긴 했지만 예. 또 가능성도 보여줬다고 보여주거든요. 예. 과감한 도전이 결국 나중에 향후 한국 청년 정치에 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성세대에게 도전하지 못했던 97 세력이 86 세력에 대안이 지금 못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또 무모하긴 하지만 이준석 대표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번 도전과 실패는 어떻게 보면 향후에 청년 정치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두 분과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